두 번째가 2교시가 모의고사입니다. 1시간 동안 수업을 하고요. 천재 1권과 천재 2권인데 아마 이 고급반까지 아직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6월 달에 만들기 때문에 아마 기본반과 중급반 정도로 일단은 갔다가 그럼 중급반에서 이제 6월 달부터 이제 고급반으로 다시 만들어서 빠져나오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요. 이 두 차이는 다시 말하지만 문해력 차이입니다. 똑같이 구문을 분석합니다. 똑같이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 학생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또 어떤 학생은 한국말로 해설지를 줘도 이해를 못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 문해력 차이기 때문에 그게 좀 힘들게 공부할 바에는 차라리 반을 나누어서 내가 이 반에서 인문학을 쉽게 공부하고 그리고 조금씩 향상해 나가는 그 아직도 1년 동안 시간이 있잖아요.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모의고사는 총 2권인데 이거는 이제 6월 달부터 시작할 것이고요. 아마 1권 가지고 아마 속도의 차이, 속도의 차이가 있을 거고 기본반과 중급반은 1권으로, 고급반은 2권으로 할 거고 이제 2권을 넘어오면은 아마 6월 달, 7월 달 이제 반편성이 되어서 고급반이 넘어오면은 이제 2척으로 나누는데 1권과 2권의 내용 차이는 또 있습니다. 그래서 1권은 전부 다 내용이 다 고3 겁니다. 고1 거, 고2 거는 저희 학원은 아예 다루지를 않고요. 배경직도 하는데 그래서 1과 2가 편차가 있지만 전부 다 고등부, 고3 거만 다뤘다는 그 이야기고요. 고3 거만 다뤘습니다. 3권과 그 다음에 모의고사, 그 다음에 고난도는 고등부 때 또 3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1, 2권만 다 하는 걸로 한 권마다 아마 한 350개 지문이 있을 겁니다. 문항이요. 거기서 쭉쭉 뽑으면서 이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구나. 원장님이 이렇게 문제를 푸는구나. 그리고 1등급은 이렇게 문제를 푸는구나. 뭐 여러 가지 변수 같은 것들을 어떻게 바라볼지 이런 것들도 하고 시급할 때는 답을 2개를 찍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답을 1개 찍어하는 거. 그래서 답을 2개를 찍어서 좀 더 확실한 것은 동그라미 2개, 좀 덜 확실하면 동그라미 1개. 그래서 동그라미 2개 만지면은 시원하게 동그라미를 치고 동그라미 1개짜리가 맞으면은 넌 자기가 찍은 것 중에서 2번째 게 맞으면 그때는 세모를 하고 그래서 세모도 괜찮단다. 세모도 추론이 싸우는 과정이라는 걸 아이들이 조금 느끼면서 그래서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 이런 것들이 많이 쭉 이어나갈 것이고요. 이 과정으로 넘어가면서는 동그라미가 점점 줄어듭니다. 답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고 이해가 좀 어렵기 때문에요. 그래서 고급반으로 편성하였고요. 자, 전지문이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지문이 고3 기출문제입니다. 1권, 2권,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서 하는 3권, 그 다음에 고난도, 그 다음에 큰 모의고사 책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큰 이 실전 모의고사 책이 있습니다. 그 전부 다가 고등부에서 할 것이고요. 중3 때는 1권과 2권만 할 거고 그것도 전부 다 고3 지문이고요. 자, 백그라운드와 연계 문항 선별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권 169번, 170번인데요. 근데 이 보면은 지금은 안 보일 겁니다. 잘 희미해서 이게 차이를 고려한 평등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분들, 장애우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주차 공간이 따로 있잖아요. 장애인 주차 공간이라고. 그게 차이를 고려한 평등입니다. 차이를 고려한 평등. 절대 평등보다는 상대 평등에 무기를 두고 있는 이제 현대 이제 평등 철학의 이제 하나의 그런 갈래인데 이게 그냥 보면은 이 차이를 고려한 평등으로 쭉 가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이미 백그라운드 150에서 그 다음에 9번에서 차이를 고려한 평등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똑같이 묶어서 여기 나왔던 부분과 여기 나왔던 수능 지문 그리고 여기서 책에서 없는 지문들은 백그라운드에 없는 지문들은 단지 해석만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큰 추론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깊이 추론을 해야 돼요. 그 안에서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때 저희들이 백그라운드를 미리 알고 있다면은 상대 평등이 뭔지 절대 평등이 무엇인지 또 기회 평등이 무엇인지 결과의 평등이 무엇인지 어퍼머티브 액션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으면은 답 찾기 너무 수월하거든요. 정확하게 답을 빨리 찾는 거. 그냥 지문이 아니라 추론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문들 한 문항 한 문항을 그냥 답만 찾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그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마치 묵상을 하듯이 깊이 명상을 하듯이 그렇게 아이들이 문해력과 추론 능력을 함께 길러 볼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차이는 기본반과 중급반은 속도 차이고요. 그리고 기본반, 중급반, 그리고 고급반 차이는 난이도의 차이입니다. 1권과 2권의 차이고요. 기본반과 중급반은 문항 수의 차이가 될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기본반과 중급반은 그래도 고3 문제 중에서 좀 이지하게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고급반은 고3 문제 중에서도 조금 할드하게 더 할드한 거는 3권이 있습니다. 그건 정말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또 그 안에서 또 답을 찾는 재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반은 한 6문항 정도, 중급반은 한 10문항 정도. 한참 10문항을 고3 지문 10문항을 하는 게 보통 고등학교 고3 교실에서 아마 제가 보기에 1시간에 한 3문항을 한다고 들었어요. 저희는 1시간에 한 10문항 쭉 나갈 겁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준비를 해올 것이고 또 그에 맞게 제가 또 설명을 쉽게 또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급반이 편성되면은 그때 시작하는 걸로 할 거고요. 여기서 시작할 건데 아마 중급반이 아마 책 중간에 시작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다시 중급반 애들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난이도와 속도의 차이로 반에 따라서 다른 그런 위치를 좀 부여하였습니다. 모의고사 이제 이게 좀 문제인데요. 뭐 뭔가 시험을 바라볼 때 그리고 공부에 바라볼 때 가장 근원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방법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걸 제가 코로나 전에도 말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전에 이렇게 될 거라고. 근데 결국은 뭐 이렇게 편차가 나버렸고 재학생들과 재수생들 사이에 점수가 크게 나버렸는데 어쨌든 이겁니다. 아이들은 지금 현재 대부분 학생들이 여기 있는 학생들이 100명이라면은 또 50명이라면은 구문은 지금 비슷해요. 다 구문을 지금 막 마치고 이제 막 입맛도 다시기 전에 이제 또 새로운 반으로 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대부분 비슷하게 구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구문을 얼마나 숙성되고 성숙하게 체화 구현을 하는지는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하면서 수업을 하면서 진행할 것인데 이거는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근데 차이가 나는 부분이 뭐냐면은 결국은 문해력입니다. 근데 문해력을 저희 영어에서 그렇게 건드릴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도 옛날부터 되게 많이 해왔었어요. 쌤들도 굳이 우리가 국어에 대한 문해력을 해야 되는가? 근데 또 영어를 풀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아무 효과 없이 그냥 저희가 수학용어만 받고 그냥 아이들한테 그냥 진도만 뽑는 거 그건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어를 건드려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해력인 추론 능력 차이는 지금 굉장히 클 겁니다. 클 거고 아마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는 더 클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이렇게 나눠보고 싶습니다. 요게 기본반이고요. 이 구문은 되는데 문해력 수준이 낮다는 거죠. 구문은 되는데 문해력 수준이 이제 기본반보다는 좀 높은 반이죠. 근데 문해력 수준이 이제 어느 순간 되면은 구문을 뛰어넘습니다. 구문도 보되 구문은 다 똑같아. 여기서 이제 얘들은 구문에다가 독해까지 같이 되어버리면 성적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요. 어떤 학생은 중3인데 지금 고3 거를 이번에 한번 쳐봤대요. 3월 모의고사를. 근데 거의 1등급이 제가 1등급인지 거의 1등급 89인지 90인지 91인지 지금 중3인가 그래요. 벌써 점수가 나왔잖아요. 이제 수학도 1등급이면 국어만 남았는데 국어는 많이 힘들합니다. 결국은 국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부할 거 국어를 공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아마 이렇게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구문은 다 되는데 근데 나의 문해력의 차이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이 접점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이걸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해서 이게 결정적 지점이라고 아주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 순간을 넘어가면은 이제 고급부터는 사실 고3 1등급이거든요. 고3도 1등급인데 고2고 고1, 고1 1등급 목표, 고2 1등급 목표, 고3 1등급 목표인데 이 지점을 넘어가면은 언제 어디서 시험을 치다 하더라도 얘들은 변함없는 1등급이 나옵니다. 그 시점이 나중에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오답률 70% 문항이라고 아마 제 유튜브에 있습니다. 제가 오답률 60%와 70%와 80%의 차이 킬러 문항이 사라지고 새로운 문장이 들어왔는데 그 문항에서 평가원이 킬러 문항을 없앴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시험 변별력을 맞출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오답률을 맞추는 겁니다. 오답률을 다다다닥 전부 다 70, 70, 70, 60, 60으로 나눴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더 어려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70% 문항 그 이상이 되는 문장이라면은 그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 그런 아이라면은 제가 보기에 그때는 영어 공부를 좀 늦춰도 느슨하게도 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국어를 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티컬 포인트까지 올라가는데 제 욕심은 아이들이 올해 말 내년 초 고등학교를 하기 전에 아예 이걸 다 해버리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제가 수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같이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좀 도와주고 그 다음에 또
같이 밀어주고 당기고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고 또 잡아서 당겨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맘대로 해라. 그냥 나는 그냥 맘대로 하겠다. 참 이런 마음이면은 정말 힘듭니다. 예, 뭐 어머님도 힘들겠지만 저도 힘들고요. 그래서 함께 간다면은 끝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